나는 여기 바닥 관리를 이제 파도가 항상 깨끗한데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치워요. 여기를 10km 돌아다니면서 삽 갖고 치우죠.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일주일에 몰아서 칠 수도 있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기가 개판이 돼 있는 거야. 냄새나고. 그렇죠. 근데 어떤 거를 택할지는 본인의 문제인데 내가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게 낫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오줌을 싸도 선풍기를 틀어서 말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마르는 속도가 훨씬 더 덜해요. 이게 또 열로 묻혀서 들어가고 저기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하루 3번 치우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돈이 덜 들고 소화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겠지. 그죠. 근데 내가 못하면 외국인이랑 써야 되는 거예요. 직원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가 안 아프고 위량이 잘 나야 돼. 그러니까 소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챙겨야지. 이게 바로 선순환이야. 그러면 소도 안 아프고 우유도 잘 나오면 그나마 수익이 날 거 아니야? 그 수익 갖고 외국인을 쓰는 거야. 그때부터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지. 이걸 어떻게 내가 혼자. 그쪽 이 많은 두수를. 그럼 스텝 발전 관리는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텝 발전?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유도 발정을 많이 해요. 여태까지 유도 발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 발정으로 하는데 자연 발전으로? 사료를 많이 주면 발정이 와요. 근데 사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 팔이 아파. 팔이 아프니까 사료를 많이 못 줘. 그럼 어떻게 돼? 발정이 안 와. 근데 그 경계선에 항상 발정이 오고 안 오는 경계선에 항상 이 발이 아픈 거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이래서 보통은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도 발정을 하는 거예요. 유도 발정을 하기 싫으면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거든. 모든 낙농은 발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발이 안 아프게 하려면 발정은 와야 되는데 사료는 벗어서 못 올리겠고 또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이제 찾아낸 게 비오틴이지. 그때 얘기하셨던 거? 그때는 비오틴이 뭐로 쓰냐면 발끝 강화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발이 아프니까 발끝 강화를 하면 안 아프다 그래서 비오틴을 먹였어. 근데 발은 똑같이 아파. 절대 발끝 강화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의미 없어. 비오틴으로 발끝 강화는 그냥 책에 써 있는 얘기. 뭐 한 0.01% 정도 좋아질 수 있겠지. 근데 난 그 이상의 의미를 전혀 둘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비오틴을 먹였는데 이거 웬걸? 거꾸로 발정이 이렇게 오는 거야.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오틴이 자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더라고. 그래서 비오틴을 먹이면 비오틴이 저게 유형제가 98%예요. 그게 원물이야. 98%에 2% 섞인 게 원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구량이 얼마냐? 두당 0.02g. 0.02g의 발정이 온다는 거예요. 비오틴을 먹으면 발정도 잘 오고 세세포도 좋아지고 섭취량도 많이 늘어나고 발정 안 오는 집에서도 비오틴을 넣으면 15일 안에는 발정이 와. 깜짝 놀래. 사실 발전 주기가 보통 며칠이에요? 15일 정도 먹으면 발정이 막 오기 시작해. 근데 발정이 왔을 때 식체 온다는 집도 있고 유방염 온다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문제는 기초적인 에너지가 딸려서 그래. 예를 들어 다른 농장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번식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원래 비타민은 거짓말을 안 해. 비타민은 결국에는 가격 대비로다가 정해져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가격 대비로 딱 나와. 한 명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베타카로틴을 많이 쓰는데 베타카로틴하고 비오틴하고 비교를 한다. 베타카로틴은 저기 100번째? 뒤에 보이지도 않아. 비오틴이 압도적이에요. 발정에는. 근데 그걸 아는 거는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비타민을 단품으로 써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쵸. 근데 비타민은 단품으로 써봐야지 그거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 비오틴, 그리고 콜린, 기분 좋을 때 철분도 갖다 쓰고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가 반응이 오지. 보통은 종합 비타민제를 먹이는데 종합 비타민제를 먹이면 한 가지에 대한 반응을 모르죠. 나이아신 같은 경우가 가격 대비 성능으로 가장 비타민 중에서 서프라이즈한 효과를 내지. 여기 차기시.
어느 새끼 낳고 네. 며칠 안 돼갖고 네. 더위를 먹어서 계속 헐떡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궁염이지. 내가 이제 헐떡거려갖고 내가 샤워를 시켜주니까 이제 쥐가 더우면 알아서 들어오지. 이렇게 또 샤워 시키는 장면. 야, 더워서 알아서 들어온 거야. 네, 더워서 알아서 들어오지. 야. 얘가 열이 나는 거야, 어딘가. 몸에서 좀 더워지니까. 얘는 소염제 하나 놔줘야 돼요. 수염제를 따로 하나? 전신 샤워를 시켜주고, 그 샤워 시켜주면 바로 나가서 또 먹어. 가만 냅두면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니지. 시체처럼 왔다 갔다 먹지도 않고. 주인 잘 만났네요. 자기 잘 알아주니까. 샤워를 시킬 때 여기다가 뿌려주면 좋아하더라고. 처음에는 머리 흔들고 난리 나는데 물 터지냐고. 처음에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가만히 있지. 야, 굴심이네, 이것도 진짜. 몇 살이에요, 얘가? 얘가 4산. 4산? 사산은 새끼를 4번 뺐다는 소리입니다. 얘도 유량 많이 나는 소예요. 얘도 한 50kg는 나요. 50kg? 와. 40kg 평균, 네. 비유 초기니까 그렇고, 네. 대량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있는 정액으로 해더라도, 평균 35kg는 다 뽑을 수 있어요. 자기가 혼자 산에 가서 속 키운 거 아니잖아. 어차피 정액 받아다가 농약과 갖다 쓰는 건데, 다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능력은 다 타고났어. 다만 잘 못 먹여서 그런 거지. 다 했냐? 좀 이따 더우면 한두 시쯤에 또 들어와. 우리는 그래도 선풍기 많이 다룬 거 이거 총 100대 달아놓은 거예요. 작은 것까지 해갖고. 그니까요. 왜 꽤 많아요. 소가 만약에 한 곳으로 몰린다라면 펼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위에 햇빛하고 선풍기. 소가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다가 시커멓게 차광망을 쳐주고 거기다 선풍기를 때리면 절대 한 곳에 안 몰려. 처음에 한 마리가 가. 그 다음에 2마리가 가고 소문이 나잖아? 한 대여섯 마리 이상 가. 그래갖고 딱 퍼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항상 소가 한 곳에 몰려갖고 서로 사우나방 만들고 거 아니죠. 밀집되니까 더워지고 그럼 또 스트레스 또 받고. 근데 그게 뭉치는 이유는 선풍기 때문에도 그런데 다음에 원인은 찐파리. 찐파리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모여. 왜 그러냐면 찐파리가 어두운 데를 싫어해. 찐파리는 밝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소가 제일 어두운 곳으로 다 집결해 있지. 하나라도 안 물리려고. 그래갖고 찐파리가 많이 생기면 축사를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찐파리가 안 와요. 사장님 저희 비타그라킨 플러스 구매하셨잖아요. 네. 이거 쓰면 어떤 게 좋겠다 하고 기대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걸 같이 줘서 주면은 소가 훨씬 더 활기가 있죠. 하나만 써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일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오븐에 이제 비오틴하고 비타민 E 함량을 높여놔갖고 다른 것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더 낫죠. 가성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장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를 가격 대비 성능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하게. 비타민 A 함량이라든가 E 함량이라든가 이제 비타민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함량 대비로다가 이제 가격을 따져보면 요 비타킨 플러스가 가장 합리적이고 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또 메이커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저게 또 이것도 습관인데 항상 남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함량이 아무리 똑같더라도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싸도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안 쓰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지. 그쵸. 왜냐면 어차피 비타민은
원물을 가져다가 네. 짬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유명한 회사에서 걔네가 그 비타민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자기네도 원물을 사다가 짬뽕을 시켜갖고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누가 만들든 네. 그 원물의 회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국산인지 어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함량으로만 판단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걸 구해서 네. 많이 먹이는 게 더 중요하지. 비싼 거는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까도 그저 생균제 네. 비싸다, 막 키로당 4,000원이다 그러면 저렇게 난 못 퍼놓어. 아, 그쵸. 그걸 싸니까 네. 그렇게 막 집어넣는 거지. 네. 마찬가지예요. 비타민도 비싸면은, 너무 비싸면 네.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넣으면 또 그만큼 효과가 안 나고 네. 먹이나 마나가 돼. 그렇게 되면 일정량 이상을 먹여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일정량 이하로 먹으면 좀 깔때기 법칙이라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일정량 이상을 먹여줘야지 효과가 나요. 그 이하로 먹으면 먹이나 많아요. 대두박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유량 효과를 내려면 주당 한 700g 이상 먹여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효과가. 근데 뭐 200g, 300g 먹이는 집도 있고 포화를 먹여. 안 먹이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대두박 많이 쓸 때는 1.5kg까지 써요. 깜짝 놀라지. 소 잡는다래지. 연변하고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여한 여름에는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면 사료를 갖다가 고스펙으로 올려요. 어차피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사양 사료 갖고는 힘들어. 그러면 이제 대두박을 최대한 늘리고 대신에 연변을 안 하게끔 뒷 마무리를 해놓지. 바로 생균제를 많이 쓰는 방법 같아요. 자기가 만들든지 딴 거를 많이 쓰든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갖고 대두박을 1.5kg까지 올려도 연 상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가 대두박을 110kg 넣으니까 80두에 80두에 110kg. 네. 주당 1kg 좀 넘죠? 1kg 넘는 건데? 네, 거의 1kg. 1.3kg, 4kg? 그 정도 해도 네. 똥 싼 거 있어. 전지대두잖아, 사장님, 근데. 네, 전지대두. 전지대두는 네. 김우영 사장님 하잖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생균제를 많이 먹으면 네. 안에 운동장 상태가 와,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돼. 와, 바닥 상태가 이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네. 근데 생균제를 많이 안 먹으면 이렇게 안 돼요. 여기가 물바닥이잖아요, 사실 막. 여기가요? 아니. 생균제를 많이 안 먹인 농장들이 생균제를 많이 안 바닥 먹으면 상태가, 네. 상태가 안 좋죠. 네.